시장이 주목할 이슈들 레이더를 켜고 미리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4개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오징어 게임 2, 서울반도체, 그리고 라이온 캠텍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탄핵 여부가 표결이 됩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나요? 지금 환율부터 보고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어제 해서 이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이 같은 입장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고 보고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즉각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 여당이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것을 방어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상황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정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일단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현재 경제부총리의 초유 사태입니다. 이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 부총리가 현재 사실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 1인 3역을 무리 없이 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이것을 소화를 하더라도 아마 경제 부분 대응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나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 환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에 그러니까 15년, 16년 만에 달러원 환율이 1,460원을 주간 거래에서 넘어섰죠. 그런데 야간 거래에서는 더 뛰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한때 1,470원까지 환율이 뛰기도 했고요. 그만큼 달러는 지금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나서 미국의 고용 문제라든지 강달러를 유지시킬 만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주간 거래보다 4원 80전이 올랐습니다. 1,469원 60전까지 올랐고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 리스크에다가 이 12월 소비 심리 지수 같은 우리나라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이 탄핵 청구 때마다 확실하게 있었던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과거 2번의 사례에서도 내수 부진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파른 내수 부진을 가리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면 환율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선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이 현실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어제 내놓기도 했었고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지금의 불확실성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환율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장 흐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전국이 안정되어서 환율도 안정되고 우리 시장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오징어 게임이 어제 오후 5시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봤는데 예. 미감은 좀 많이 향상이 됐는데 흐름이 좀 루스하다라고 하죠.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됐는지 시간의 거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더라고요. 전해주시죠. 저는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 시간에 관련주 주가들을 같이 봤는데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5시에 공개가 됐다는 거는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저희 시간의 단일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의 때 지금 다 떨어졌어요, 사실. 위즈윅 스튜디오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떨어져서 이 공개 시점상 아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각보다 컸었고 그게 조금 꺼지는 영향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매물이라든가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이 오징어 게임 앞두고 사실 또 다른 이슈로도 많이 출렁거렸었는데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9.8% 단일가 하락 제한폭까지 떨어졌고요. 오징어 게임 2에 음향 참여했던 이 라이브톤의 모회사가 상장사입니다. 덱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덱스터가 6.45% 시간에서 빠졌고 시즌 1 때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미리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 영향을 좀 받았던 모멘텀이 있었던 이 배급사가 있었죠. 투자 배급사 쇼박스 같은 경우가 5.3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슈도 다룰 겸 그러니까 뭐 일부만 보지 않고 잠 안 자고
대충 빨리 감기로 보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대충 다 봤는데 시즌 내용 확인할 겸 지금 또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조금 피곤합니다. 시즌 1을 재밌게 봐서 그랬었습니다. 시즌 1 같은 경우가 비영업권으로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의 역대 시청률 1위거든요. 단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주가 가장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받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현재 커뮤니티나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해외 평단 반응들이 그 공개되기 전이랑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공감 가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평론가는 아니고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좋고 나쁘고를 저는 평가하지 않고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데 대체로 나온 평들이 이번 시즌이 내년에 공개될 시즌 3의 예고편적인 성격이 조금 짙지 않나. 그러니까 트릴로지라고 해서 1편, 2편, 3편 나오면 1편도 완결성이 있고 2편도 완결성이 있고 3편도 그래야 되는데 3편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다라는 평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아마 앵커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의 이 초기 데이터, 글로벌 시청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주느냐겠죠. 지금 3채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대규모로 투자했던 그 드라만큼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이 시즌 1에 워낙 흥행을 하면서 시즌 2에도 1,000억 가까이 지금 비용이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업권 드라마 시청률 역대 1위를 기록했던 전작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이번에 한 만큼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는 뭐 첫날입니다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큰 듯한 주가 흐름과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되기 전부터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골든글로브상 수상 후보로 그런 것들 이름을 때문에 많이 올렸는데 올라갔었죠, 주가들이. 예. 이게 좀 추후에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골든글로브 결과들 나오기 전까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초기 반응이 약간 엇갈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도 잠깐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시청 데이터 추이 지켜보면서 오늘장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LED 세계 1위 기업인 필립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가 조금 걱정되는 이슈였는데 세 번째는 다행히 좀 괜찮은 이슈예요. 이 서울 반도체가 세계 LED 전구 같은 거 포함해서요. LED 세계 3위 기업입니다. CRI70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CRI라는 게 이제 조명이 태양광 아래서 실제 물체색이랑 얼마나 같게 보통 왜곡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얼마나 일치하게 재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고 CRI70이라고 하면 70이라고 하면은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상과 70% 이상 이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일컫습니다. 이거 특허를 서울 반도체가 갖고 있는데 독일의 특허 법원이요. 이 기술에 대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특허가 인정이 된다면서 필립스가 제기했던 특허 기술 무효 소송에서 서울 반도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필립스가 이 기술 사실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필립스가 2017년 봄부터 독일에서 판매해왔던 이 CRI70 기술이 적용됐던 제품들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제품 한 개당 벌금이 25만 달러를 물어야 된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적용된 특정 제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CRI70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필립스가 자체 수거, 리콜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범위와 화장이 꽤 큰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 기업 투자자로서는 기분 좋은 판결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서울 반도체 측은 추가 이 판매 금지 소송 없이도 필립스뿐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 침해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유통사들이 직접 수거해야 되는 꽤 파급이 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소송 결과가 장마감 이후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얻을 유무형의 이익이 오늘 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금 시간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장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조대리석 세계 4위 기업 라이온캠텍이 M&A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다고 하죠? 네, 스토리가 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이 라이온캠텍이라는 기업이요. 합성와스크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국내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조대리석은 세계 4위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한 1,307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 정도 기록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 회사를 인수하는 태경그룹은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석회 소재라든지 나노산화 아연 소재,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해서 기초 소재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태경산업, 태경BK, 태경케미칼 이렇게 3개 상장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상장사 2곳, 태경BK와 태경케미칼이 1,30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태경 측에서 라이온캠텍에 한 해 매출 정도 들여서 이 회사 사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분 55.6% 인수하는 계약이 이번에 체결돼서 장마감 공시가 나왔고요. 라이온캠텍 찾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는데 사실 M&A 딜이 잘 안 되었던 기업입니다. 이게 가업 승계 문제 때문에 좀 빠르게 매물 나온 것도 있지만 인조대리석 시장이 사실 약간 하락세였습니다. 이 지난해 실적이 제가 매출 1,307억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난해는 1,500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도 1,500억대.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 우상향하는 기업은 지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초 소재 기업인 태경그룹이 이 회사 사업을 인수해서 어떤 시너지 낼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기초 소재 사업에서 이제 그 기초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 뭐 산화연 이런 것들에서 화장품까지 진출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좀 날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피인수 기업인 라이온캠텍을 지금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시 후에 이 시간의 거래에서 라이온캠텍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거든요. 이 상한가가 이제 10%로 장 후에는 움직이니까. 근데 인수 주체 가운데 한 곳이 태경BK인데 여기 주가는 오히려 시간에서 0.5% 가량 소폭 하락했다는 것도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